안녕하세요.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맨의 견자입니다. 오늘은 피라미드 네 번째, 쟁점 첫 번째, 대피라미드를 조성한 사람은 쿠푸인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쿠푸라고 하는 증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과 왕의 방 상부에서 발견된 카르투시입니다.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5세기 이집트를 방문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케오푸스는 50년 동안 통치했다고 전해진다. 케오푸스가 봉화한 후 형제인 케프론이 왕이 되었다. 케프론도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그것은 케오푸스의 피라미드보다 12m 정도 낮았다. 그러나 그 외에는 동일한 크기였다. 케프론 왕은 56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다. 그 후 케오푸스의 아들인 미케르노스가 왕위를 계승했다. 미케르노스는 아버지보다 작은 피라미드를 남겼다. 쿠푸의 통치 기간도 안 맞고 케프론이 쿠푸의 아들인데 형제라는 것도 안 맞고 재입 기간 역시 안 맞고 이 헤로도토스의 기록만 가지고는 이 기록이 신빙성이 있는지 어떤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두 번째, 왕의 방 상부의 구조 및 카르투시의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르투시는 고대 이집트에서 왕이나 신의 이름 등을 적은 상형 문자를 둘러싼 타원형의 장식 테두리를 말하고요. 왕의 방 상부에는 방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왕의 방 바로 위의 방은 1765년 거대한 데이비슨이 발견했고, 그래서 데이비슨의 방으로 불립니다. 그 위의 방 4개는 다 리차드 하워드 바이스가 발굴했습니다. 과정을 잠깐만 보면 1835년 12월 29일 바이스는 이집트에 도착해서 카비글리아를 알게 됩니다. 1836년 10월 다시 이집트로 가서 중개인 힐을 알게 되고 영국 영사로부터 발굴 면허를 받습니다. 1837년 1월부터 본격 발굴에 개입했고 1837년 2월 13일 카비글리아를 해고하고 대신 힐이 소개한 존 페링을 고용합니다. 바이스는 힐, 페링과 같이 발굴을 시작해서 3월 27일부터 상부 공간을 발견합니다. 데이비슨의 방 바로 위는 웰링턴의 방이고 쿠푸보다 훨씬 후대의 파라오인 크넴 쿠푸의 카르투시가 발견됩니다. 그 위는 넬슨경의 방인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 위는 레이디 아버스너스 방, 역시 크넴 쿠푸 파라오의 카르투시가 발견됩니다. 맨 위는 캠벨의 방인데 거기에서 드디어 쿠푸로 추정되는 카르투시가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에도 그 카르투시들에 대해 논란이 많았지만 기자의 대피라미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를 최초로 찾았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영국 정부, 대피라미드를 자기네 역사로 만들고 싶었던 이집트 정부 학자들에 의해 그대로 인정되었고 현재까지도 쿠푸가 대피라미드를 만든 증거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쿠푸가 아닌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두 가지입니다. 인벤토리 스텔라와 바로 그 카르투시입니다. 인벤토리 스텔라는 오기스트 마리에트가 1850년대에 대피라미드 근처에 있는 이시스 신전의 유곽에서 발굴한 석회암 비문으로 쿠푸가 이시스의 신전과 무너진 예전의 신전에서 발견한 신들의 상징물들을 복원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세운 자화자찬을 위한 기념비입니다. 비문 전문은 이 자막을 보시고요. 피라미드 관련 내용을 보시면 그는 찾았다. 그 집을 이시스의 피라미드의 여주인 스핑크스의 집 옆에서 라는 구절이 있어요. 쿠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대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 자체는 이집트학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 내용 때문에 이 인벤토리 스텔라가 유죄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대피라미드를 쿠푸의 작품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그 카르투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쿠푸 왕 때 대피라미드를 만든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바이스가 그 카르투시들을 그려 넣었다는 겁니다. 바이스가 근처 채석장들을 둘러보니 채석장 표시가 있는 석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 왕의 방 상부를 처음 탐사하게 되면 거기에 쿠푸 왕을 상징하는 카르투시를 그려 넣으려고 한 거죠. 그 증거 첫 번째입니다. 왕의 방 상부에 있는 카르투시들은 모두 다 마치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그린 것처럼 방향이 뒤집혀 있거나 수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벽에는 하나같이 그림이 없어요. 왜냐고요? 바이스는 방들 모두 동쪽에서 뚫고 들어갔거든요. 증거 두 번째입니다. 왕의 방 상부에 그려진 카르투시 분석입니다. 바이스는 존 가드너 윌킨슨 경이 쓴 책인 상형문자 자료집을 참고했습니다. 그 상형문자 자료집은 1828년에 출판되었고 영국의 이집트 학자들에게 당대 최고의 교과서였어요.
그래서 1837년 5월 7일까지는 상형문자 자료집에 있는 파라오 쿠눔의 카르투시를 베낍니다. 아직 파라오 쿠푸의 카르투시가 뭔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되는 대로 상형문자 자료집에 있는 파라오 쿠눔의 카르투시를 그려 넣은 거죠. 그러다 바이스가 파라오 쿠푸의 카르투시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윌킨슨이 새 저서 고대 이집트인들의 관습과 생활을 출판했는데 바이스는 이 책을 5월 9일 구입합니다. 또한 레옹 드 라보르드와 리나가 1832년 출판한 책 아라비아 사막 기행도 구입한 후에 파라오 쿠푸의 카르투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라보르드가 쓴 책에는 마카라 와디에서 발견된 카르투시가 있어요. 그래서 5월 27일 캠벨의 방이 뚫렸을 때 쿠푸의 카르투시를 그려 넣습니다. 그런데 바이스가 베낀 윌킨슨과 라보르드의 카르투시에는 오류가 있어요. 쿠푸의 첫 번째 자음인 KH에 해당하는 상형 문자는 원 안에 사선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윌킨슨의 책에서는 태양 모양의 원과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KH라는 자음을 태양을 나타내는 원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태양을 나타내는 원은 이집트 최고의 신인 라를 나타내는 상형 문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적은 단어는 크우프가 아닌 라우프였습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불경죄에 해당하는 일이었고, 만약 쿠푸 때 이 대피라미드를 만들었고 그때 사람들이 카르투시를 그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리고 카르투시가 있다고 해서 대피라미드를 쿠푸 왕이 건설했다고 단정한다면 청와대 벽에 홍길동이라는 낙서가 있다고 해서 청와대를 홍길동이 건축했다거나 홍길동의 소유라고 단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쿠푸가 조성했다라는 증거라고 하기엔 너무나 빈약하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대피라미드는 누가 만든 걸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적어도 쿠푸가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대피라미드를 조성한 사람은 쿠푸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쟁점 두 번째, 인력과 그 당시 기술력으로 조성 가능한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이면에 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